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올망졸망 꼭지고요. 원래는 지금 이제 대문 사진에서 보신 이 차세대 기동 헬기 기반의 이제 소방 헬기죠. 예. 그 이제 카이에서 얼마 전에 CG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그냥 보여드리는 정도로 할까,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리는 정도로 할까 하다가 기동 헬기란 부분이 사실은 향후 우리 이제 헬기 산업 전반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국방에도 당연히 그렇고, 그리고 상당히 야심차고 도전적인 계획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사실 헬기 국산화를 시작한 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수리온. 예. 프랑스로부터 이제 설계도를 들어가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 LAH 금년 말에 나오고, 그래서 그걸 뭐 충분히 보통 뭐 헬기가 수명이 40년 이상은 가는데 파생을 여러 가지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곧바로 전 세계 흐름에 맞춰서 미국이 선택한 2030년대 초반까지 기동 헬기를 우리도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퀀텀 점퍼를 시도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영상에 아울러서 앞서 제가 여기저기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기동 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게 좀 좋겠다 싶어서 따로 이제 슬라이드를 좀 준비했습니다. 말미에 카이에서 소개한 그 이제 동영상을 또 짤막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동영상이 어디서 소개가 됐는고 하니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제15차 그 세계 산림 총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이제 개최가 됐어요. 5월 2일부터 6일까지. 이게 산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카이 측에서는 소방 헬기 쪽의 이야기를 이제 많이 홍보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오늘 말미에 보여드릴 동영상이 등장을 했고, 그 소방 헬기, 새로운 소방 헬기, 기존에는 이제 수리온 기반의 소방 헬기가 있죠. 그 차세대 기동 헬기 기반의 소방 헬기까지 같이 공개를 한 거죠. 자,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차세대 기동 헬기를 개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카이에서 마음 먹고 하고 있다. 그리고 제대로 되고 있다. 뭐 이런 반증이 아닐까 합니다. 예. 자, 이게 카이가 소개한 이제 이거는 다른 동영상 예전에 작년에 나왔던 겁니다. 기동 헬기의 CG에서 제가 캡처한 그림인데요. 이걸 이제 30년대 초반까지 개발을 해야 되죠. 이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수리온을 지금 각 배치했기 때문에 30년대 초반까지 가더라도 수리온은 수명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것도 뭐 몇백 대 생산하잖아요. 여러 파생형도 나오고. 그래서 그걸 대체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우리가 수리온을 들여오면서 이제 출시를 하면서 그 UH-60 블랙호크 헬기를 90년대 우리가 이제 면허 생산한 게 있어요. 그거의 수명이 30년대부터 이제 다 하기 시작해요. 대체 헬기를 물색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기존 수리온을 우리가 기술을 확보했으니까 수리온으로 그 기동 헬기를 대체하면 되거든요. 예, 같은 급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대체하지 않고 차세대 기동 헬기,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CG로만 보이는 이걸로 대체하겠다고 과감한 도전을 한 거죠. 네. 자, 그래서 수리온은 지금 생산 수명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10년 정도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래서 기동 헬기라는 부분이 상당히 도전적이라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 그렇게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UH-60 국내에서 면허 생산한 것이 기체 수명이 다 해가고, 또한 미국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차세대 기동 헬기를 30년대 초부터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에요. 예.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이 기체의 형태, 위에 동축 반전 노트가 있고 뒤에 푸시 프로펠러가 있는 이 형태,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또 항속거리도 훨씬 길어지게 되죠. 이 형태가 향후 헬리콥터의 대세가 될 거라고 우리도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리온으로 어렵게 시작했지만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자체 개발에서는 바로 이런 헬기로 가서 미국 헬기들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도전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여기서 복합형 동축 반전 노트 푸시 프로펠러, 이게 핵심이에요. 동축 반전은 우리 가지고 있는 이제 러시아 헬기에서 많이 보이는 거죠.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축 반전이라는 것은 헬리콥터가 위에 큰 메인 노트가 기본적인 이제 동력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한쪽 방향으로 돈단 말이에요. 왼쪽으로 돌거나 오른쪽으로 돌거나. 그러면 이게 이제 물리학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위에 로트가 계속 한쪽으로 돌면은 밑에 동체도 따라 돌게 됩니다. 도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금씩. 그러면 균형을 못 잡겠죠, 헬리콥터가. 그래서 뒤에 조그만 꼬리 프로펠러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체가 도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그 조그만 새끼 프로펠러가, 꼬리 프로펠러가 돌면서 그걸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헬기가 바로 중심을 잡을 수 있게. 근데 이놈의 꼬리 프로펠러라는 게 기능을 나눠 가진 거잖아요. 메인 노트의 기능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평시에는 괜찮지만 공기의 흐름이 되게 많거나 비행기의 추력이 부족하거나 헬기에 또 바람이 심하게 부는 곳,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계곡풍 같은 경우 산불 났을 때 그렇게 되면 이 기능을 나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력이 떨어지면은 이게 불안정한 겁니다. 기계가. 앞에 메인 노타, 뒤에 이제 꼬리 프로펠러가 이를 나눠 하는 것이 좀 불안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에서 수입해온 카모프 헬기, 동축 반전이죠. 그거는 아래 위로 이 로트가 반대로 돕니다. 그래서 균형을 스스로 맞춰요. 헬기가 한쪽으로 틀어지지 않아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리고 이건 한 축에서 그걸 해결을 하기 때문에 뒤에 꼬리 날개, 꼬리 프로펠러를 빼서 그걸 이원화시킨 것보다 훨씬 안정합니다. 그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동축 반전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꼬리 날개는 없애고 거기를 푸시 프로펠러로 바꿔요. 추력을 향상하는, 앞으로 밀거나 뒤로 당기거나. 그래서 속도가 1.5배 정도 빨라지는 거죠. 이게 차세대 헬기의 방향이에요. 이 기술은 제가 알기로는 한 70년대, 80년대 이미 검토가 됐어요. 근데 헬기 사업의 대세가 아니니까 이 기술로 점프가 안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 타이밍에서 미군이 결정을 한 것이죠. 업계가 물론 좋아하진 않았겠죠. 기존의 제품들을 계속 팔아먹어야 되는데 새로운 기체로 바꾼다 그러니까 기종도 플랫폼도 단순화시키고, 그래서 UH-60도 미국 내에서 생산한 중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기고, 아파치 헬기도 미국에서 이제 몇 년 내에 생산이 단종되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면허 생산하라고 제안도 오게 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거부했죠. 우리는 이걸 개발할 것이다. 우리도 당신들과 같이 갈 것이다. 당신들이 앞서가면서 뒤로 뒤처진 거 받아먹는 거 그런 건 더 이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죠. 자, 보면은 우리 사양은 이제 거의 안 나와 있어요. 우리 차세대 기동 헬기 기준이 뭔지. 근데 그걸 유추는 해볼 수 있어요.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같은 시기에 나와서 지금 그림 속에 사진 속에 보이는 이 헬기랑 경쟁을 할 거거든요. 세계 시장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국내 시장만 보고 우리가 새로운 헬기를 돈을 몇 조 원 투자해가지고 개발할 리가 만무하죠. 자,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 기술을 설계도를 들여와서 국산화랍시고 헬기를 개발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바로 최신형 헬기를 미국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헬기를 같이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도전이라는 말씀을 거듭해서 드리는 것이고, 이 시장에서 이 헬기와 경쟁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말은 드러내놓고 하지 않지만 이 헬기의 사양을 무조건 맞췄을 거예요. 미국이 먼저 어려운 결정을 했기 때문에 크게 참고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동등 이상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디자인과 성능 모든 걸 참고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장 유망한 차세대 기동 헬기 모델 틸트로터하고 경쟁을 하면서, 그래서 이게 더 유력해 보이거든요. 우리도 이런 모델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 사양을 살펴보면 우리 기동 헬기가 원하는 가고자 하는 방향의 사양이 기본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디파이언트 X라는 것이고 30년까지 배치할 예정이에요. 30년부터 배치할 예정이고, 승무원 4명, 무장병력 12명, 이 정도면 기존 이제 대체하게 될 UH-60이랑 살짝만 크거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UH-60을 대체하는 거니까. 먼저 기동 헬기, 가장 수요가 많은 기동 헬기가 나오고, 그 다음 공격 헬기나 다른 버전이 나오겠죠. 여기 보시면 최고 속도가 500km 이상이에요, 시속이. 이거는 기존 헬기가 300km 채 안 되거든요. UH-60이나 아파치 헬기 같은 게. 200km 후반이에요. 그거보다 뭐 거의 2배 이상 빨라지는 거죠, 속도가. 작전 반경, 그리고 헬리콥터에서 가장 중요한 성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호버링, 하늘에 머물러서 떠 있는 거죠. 움직이지 않고. 그런 기능도 작전 방향 포함해서 50-60% 향상되는 거니까 완전 다른 헬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헬기도 적들의 대공 방어력, 특히나 휴대용 대공 미사일들이 발전을 하면서 맷집만으로 버티기는 어렵다. 예, 그래서 속도가 빨라져야 된다. 예, 그래야지만 헬기의 특징, 장점을 100% 활용할 수 있다. 이제 그거죠. 예, 그래서 이걸로 간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동의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예. 자, 그래서 우리의 기체 성능도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모양도 일단 비슷한데 우리 거는 지금 나오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봐서는 조금 더 스텔스성이 조금 더 강조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 그거는 우리 KF-21이나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하면서 우리가 확보한 기술들을 또 충분히 이용하는 부분이 있겠죠. 모델링까지 포함을 해서 설계 기술이죠. 네. 자, 이거 보시면 뒷모습인데 이게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동측 반전 노트가 있는데 제 동측 반전 노트는 둘이 서로가 이렇게 그래서 급기동을 하게 되면 큰 로트끼리 만날 수가 있어요. 부딪힐 수가. 그래서 이거를 상당히 탄성이 좀 딱딱하게 잘 휘지 않게, 예, 그래서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하는 그런 새로운 로트 기술을 개발한 것이고, 뒤에 푸시 로트 보이죠? 밀어주는 거. 예, 밀어주는 거고, 이거는 이제 헬기의 동체가 도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기존의 꼬리 프로펠러. 예, 기존의 꼬리 프로펠러는 사실 기존 헬기의 약점 중에 한 군데예요. 프로펠러가 작고 약하기 때문에 피격에 상당히 쉽게 손상이 돼요. 예, 거기가 피격되면 블랙호크 다운 영화 보셨죠? 거기가 피격되면 거기가 RPG를 맞은 거잖아요. 그 영화 속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동체가 균형을 못 잡고 빙빙빙빙 돌면서 추락했죠. 자, 그런 위험에서도 푸시 프로펠러는 훨씬 강하게 장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헬기의 생존성이라는 부분에서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 점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고요. 자, 엔진 부분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30마력짜리 엔진을 쓰려고 해요. 기존 UH-60이나 아파치 헬기 같은 2000마력짜리 엔진 2개거든요. 차세대 기동 헬기는 3000마력짜리 엔진이 2개예요. 그게 이제 가장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엔진이 GE의 T700 시리즈가 있고 하니웰의 지금 그림 속에 보이는 CTS800 시리즈가 있어요. 우리가 엔진을 지금 이게 터보 샤프트 엔진이라고 그러죠. 터보 제트 엔진인데 샤프트로 출력을 뽑아서 로스를 돌리는 거죠. 그 엔진을 목표로 개발 중이에요. 우리도. 예, 그래서 우리도 3000마력짜리를 개발할 것 같아요. 3000마력짜리 곱하기 2. 예, 그러면 도합 6000마력이 되겠죠. 그러면 기존의 수리온 헬기보다 1.5배 출력이 더 세지는 거예요. 기존은 4000마력에서 6000마력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 엔진에 대한 기본 기술은 우리가 이게 3000마력이라고 그러면 이게 파운드로 바꾸면 제트 엔진은 파운드로 많이 하죠. 추력을. 그러면 6000파운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인기용 터보 제트 엔진을 개발하면서 그 마력 수가 원래는 5-6천 파운드라고 했지만 지금은 거의 10,000파운드까지 개발 중인 것 같거든요. 거기에서 그 엔진의 그 코어라고 그러죠. 기본을 그냥 유지한 상태에서 여기 헬기 엔진에서는 그 압축하는 방식이 헬기 진동 방식이 있어요. 그 뭐라고 하나 원심력을 이용해서 공기를 압축하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방식을 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부품 몇 개지만 추가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무인기용으로 개발되는 엔진과 이제 조합을 맞추면 되겠죠.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변속기도 우리 개발 중이죠. 그게 다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수리온 변속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출력을 100% 다 못 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육군의 조종사들을 만나보면 수리온 헬기를 UH-60 헬기의 아래급으로 봐요. 예. 엔진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무게도 비슷한데. 왜냐? 출력을 다 못 쓰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많이 실지 못하고 무게도 많이 들지를 못하는 거죠. 이륙 중량이 최대 이륙 중량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점을 해소하고자 이태리 회사하고 손잡고 이걸 개발을 하고 있죠.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변속기는 전체 기체 가격의 10에서 20% 정도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이에요. 비싼 부품이고. 그래서 지금 카이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대역 마력이 3,385마력이에요. 자, 한
변속기에 두 개의 엔진이 맞물려 있죠. 그러니까 엔진 곱하기 2를 하면 전체적으로 7,000마력 정도로 버티는 변속기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점검 주기도 2배 이상 길고 수명도 2배 이상 긴. 그래서 저게 애매한 게 지금 3,385마력짜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게 수리온 변속기를 대체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수리온 변속기하고 들어가는 공간에 그대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 데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기술진한테. 자, 마력이 3,000마력이 넘기 때문에 이번에 개발을 할 때 이 수리온 변속기가 차세대 기동 헬기에 그냥 쓰여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3,000마력까지 대응을 한적으로 디자인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자, 미국도 이 동축 반전 로트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았어요. 이거는 러시아에서는 이제 주로 많이 썼지만 미국에서는 연구 개발 정도만 했다가 대량 생산 모델에는 지금 대량으로는 처음 적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이 복합제 로터 블레이드 생산에도 문제가 있었고 출력이 올라가게 되니까 미국도 변속기 업체가 많지 않아요. 아마 한 개 업체가 예를 들면 시콜스키나 벨이나 여러 군데 회사에 다 납품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변속기도 이제 허용 토크가 높은 변속기를 개발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어요. 지금 결국은 극복하면서 넘어가겠죠. 예. 그래서 우리도 동축 반전 노트로 낙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술적 기반이 좀 약하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쉽지 않을 부분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정부 과제로 당연히 하고 있겠죠. 핵심 부품인데 이거 기술을 한번 개발하면 앞으로 또 수십 년간 또 활용할 기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 보면 국방과학기술 핵심 기술 기획서에 나와 있어요. 동축 반전 로터 시스템 개발하는 것으로 23년부터 27년까지 저때 개발해서 이제 30년대 초반까지 기동 헬기 나오는데 활용하겠죠. 그리고 지금 LAH 같은 경우는 우리 항공우주연구원, 우리 로켓 개발하는 곳이 있죠. 누리호 개발하는 데서 개발을 지금 자체적으로 국산화된 것 같아요. 수리온 로트까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로트 자체에 복합체를 이용해서 최적화된 로트를 개발하는 그런 기술 자체는 우리가 확보를 했어요. 이제 필요한 것은 동축 반전 로트 시스템인 것이죠. 여기 나온 김에 여기 이 슬라이드에 달린 다른 내용들을 보면은 레이저빔을 이용한 적외선 영상 탐색기 기만 기술. 제 동영상 아마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거 DIRCM이죠. 헬기에 상대방이 적외선 추적 미사일 쐈을 때 그걸 레이저를 쏴서 기만하는 거. 미사일 워닝 시스템, 미사일 경보 시스템과 같이 결합해서 그 기술이고, 세 번째 나오는 거 보면은 무미익 항공기의 고기동 비행 제어기의 설계 기술. 이거는 이제 항공전자랑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도 여러분 아실 수 있지, 짐작하실 수 있어요. 무미익 항공기의 고기동 비행 제어기 설계 기술. 이게 뭘까요? 무미익 항공기.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같습니다. 우리 개발 중에 스텔스 무인기. 예. 이게 나중에 KF-21하고 같이 이제 6세대로 되면은 같이 활동하게 될 스텔스 무인기고, 이게 개발이 더 빨라요. KF-21의 5세대보다. 대한항공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제 미익이 없죠. 무미익.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보실 텐데, 동영상에 보시면 제가 도움이 되는 것이, 저도 몇 번 봤는데, 수리온이 여러 가지 관용 기술로 쓰여지고 있는데, 그 탑재 장비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 탑재 장비를 잘 보면은 그게 우리 군용에서 다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특수전용 헬기. 그 일반 수송 기동 헬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소해 헬기라든가 공격 헬기 뭐 이런 부분에 들어가면 다 활용되는 장비들이에요. 그런 장비들을 일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당연히 무엇보다도 차세대 기동 헬기 기반 소방 헬기의 컴퓨터 그래픽을 볼 수 있다. 모양 똑같습니다. 사진에 보이시죠? 자, 그럼 동영상 저렇게 보시길 바랍니다.